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드 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반떼를 타고 잠시 나왔다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아반떼를 탄지 제가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됐는데 횟수로 2년이고 만 1년입니다. 1년이 됐는데 제가 타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느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디자인 너무 예쁘죠. 디자인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 진짜 예뻐요. 디자인 죽이고요. 그리고 운동 성능, 제가 여기 올 때도 좀 부지런히 이렇게 타고 왔는데 운동 성능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19인치에서 18인치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운동 성능 또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아반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이걸 타면 연비 운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연비 운전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차 타고 연비 운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멋집니다. 이런 이제 스포일러 디자인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차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디자인 루프라인 진짜 예쁘죠.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성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운동 성능은 이게 280마력 정도 돼요. 저도 자세히 재원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격이 이런 성능이면 저는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차는 다 순정이고요. 휠도 M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18인치 순정을 낀 거고, 지금 타이어만 제가 윈터 타이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순정이고, 제가 서킷 갈 때만 레이싱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이제 그 퍼포먼스 블루는 아니고, 이 색상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하단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메타블루 펄. 메타블루 펄이란 건데, 지금 보면 이게 하늘이 이렇잖아요. 여기서 색이 오묘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 어두울 때 보면 마치 좀 짙은 파란 컬러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낮에 보면 이것보다 더 밝은 색이 나옵니다. 더 밝은 색이 나오고, 이렇게 한 해질녘쯤에 보면 또 이러한 색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3,700 주고 샀거든요. 3,780인가 주고 샀는데 이 가격에 이런 차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무조건 사시라.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실내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지금 오늘은 외장 리뷰만, 외관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데, 제가 지금 4분 동안 단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점 하나, 여기 밑에가 좀 낮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가 좀 낮거든요. 이렇게 보면 얘가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밑에가 낮아서 좀 긁히는 정도? 근데 이거 사실 이런 차 타면 다 감소하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 저는 7년에 16만 킬로 보증 연장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이
소모품 빼고 저는 다 무한입니다. 엔진 미션 보증 7년에 16만 킬로고 뭐 그게 흔한 동력 계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부품 보증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유리, 윈도우 모터, 그리고 뭐 일단 부품들, 일단 차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작정 블루 핸즈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 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년에 16만 킬로 보증을 걸어놔서 그냥 저는 오래 타려고 합니다. 8년에 16만 킬로도 보증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맥시멈은 8년에 16만 킬로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한 8분 10분 정도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또 무슨 얘기 들어볼까요? 아반떼 뭐가 좋나. 그리고 사실 이거 타시는 분들 나이대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도 있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만 32살이고요. 생일이 지나면 만 33살인데 포르쉐를 타고 싶었어요. 저도 911을. 근데 911 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911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게 신차로는 2억 몇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1년도에 계약을 넣었을 때는 1억 7,400이었어요. 그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넣었는데 차가 안 나왔어요. 차가 무려 한 2년 넘게 3년 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그리고 포기를 한 시점에서 제가 가져온 차가 벨로스터 N이었습니다. 벨로스터 N 신나게 1년 타고 서킷도 가봤어요. 근데 벨로스터 N이 그때 당시에 수동이었거든요. 그 수동이어서 제가 수동을 포기를 합니다. 벨로스터로 인제해서 서킷을 갔을 때 2분 7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벨로스터는 아니구나, 수동은 아니구나 하고 벨로스터를 파는 시점에 이 아반떼 N 페리가 나옵니다. 이 아반떼 N 페리는 진짜 이쁘거든요. 이 라인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라인이 이 어떻게 다듬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하고 벨로스터를 친한 형한테 팔았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정말 국내 한 대도 없는 매물을 좋은 가격에 제가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반떼를 지금 작년 2월 2일에 출고를 하고 오늘이 2월 12일인가요? 12일이니까 진짜 부지런히 너무 잘 탔습니다. 이걸로 서킷도 한 4번 갔고요. 벌써 저는 제주도에 살거든요. 그 제주도 사는데 서킷도 4번 갔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슈퍼카 오너분들도 이 차를 많이 타세요.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부품적인 부담면이 일반 차량보다는 워낙 이제 저렴해서 이 차들 정말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반떼 N을 고민하시는 분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상 그렇게 많이 팔린 차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아반떼 N 그냥 아반떼 N 라인보다는 아반떼 N 사셔가지고 좀 젊은 날의 청춘을 좀 불살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차도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 차는 있을 것 같아요. 대수가 생각보다는 좀 팔려서 뭐 적게 팔리긴 했지만 이제 개체수가 아마 진급보다는 후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도 아마 이 명성을 자자하게 떨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현대가 이제 아마 4기통 내지 6기통 후륜구동 모델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엔진 달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장이라든지 얘도 사실 벨로스터에 비하면 크거든요. 서킷 타기에는 좀 커요. 이렇게 뒤뚱뒤뚱 거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전륜 베이스다 보니까. 근데 이제 휠 베이스나 전체적인 차 크기가 이것보다 커지면 무조건 후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의 거동이 전륜 베이스로 가면 아무래도 이 전자식 LSD가 받쳐준다고 해도 이게 사실 차의 거동이 워낙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후륜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후륜 모델이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아반떼가 25년도에 아마 풀체인지 혹은 26년도에 풀체인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풀체인지 되면서 그게 나올지. 이 아반떼는 다음 모델은 2.5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반떼도 사실 이 다음 아반떼에는 저는 살 계획이 없는 게 이걸로 타도 서킷에서 굉장히 컨트롤 미스가 나면 뒤뚱뒤뚱 거리는데 이것보다 무게라든지 차체가 커지는 아반떼는 저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 후륜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까지는 N을 탈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 개발이 올해가 25년도니까 뭐 한 26, 27년도에 만약에 나오면 그 차를 한 1, 2년 정도 더 타다가 정말 제 드림카인 911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현대에서 머물러 있던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아반떼N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아반떼N 탈 때 좀 이제 얌전히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잘 타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 아반떼N 오너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타주셔가지고 이 차의 명성을 오래오래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테이크 영상이고요. 오늘도 골드 클립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어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M-퍼포먼스 휠의 썰포지인데 이번에 서킷 갈 때는 8짝을 들고 갈 거라서 일단 2짝만 새 걸로 조합할 예정입니다. 얘가 2.7에 2.8, 2.8, 2.5. 요거 두 개는 그대로 가고요. 네. 그다음 얘랑 얘는 새 걸로 교환하고. 예, 알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는 뒤로 보낼 거예요? 앞으로 보낼 거예요? 아, 이거 뒤로요. 때마침 얘도 그거는 있네요. 걔가 굿즈예요? 네네. 아, 딱이네. 지금 썰포즈가 뒤에 게 평균 한 2.7 정도 남아서 얘들은 뒤로 보내고 새 거 두 개는 앞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PS4S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아웃사이드 기준으로는 3.1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웃 기준으로는 2.8 정도 나오네요. 지금 뒤쪽 타이어들은 평균 트레드웨어가 2.7 남아 있습니다. 2.7mm. 앞에 거는 두 짝 다 신품 신품 썰포지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빼낸 기존 휠인데 이게 트레드웨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지금 3mm 미만으로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시즌까지 타면 끝날 것 같아요. 타이어가 겨울에는 윈터로 지금 교환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쓰고 이거는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는 서킷 세팅으로 해뒀는데 앞에 캠버는 여기 캠버 볼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7의 캠버각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앞에는 W5 윈맥스 W5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W3 패드를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PS4S를 6짝, PS4S가 아니고 이 썰포지를 6짝을 주문을 했고, 이제 저는 2짝을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기존에 있는 2짝 이렇게 총 4짝을 타이어를 실어서 갈 예정이고, 지인분께서 신품을 2개 그리고 신품 타이어 4개를 장착해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신품 트레드웨어를 한번 볼게요. 저도 궁금했는데 저번에 못 찍어봐가지고. 신품 트레드웨어가 2.8?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신품이 3.4 정도 나오네요. 한 번 더 다른 타이어로 찍어볼게요. 4.4.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신품이 거의 4mm 정도 나오는 게 신품의 기본 미리 수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대략적으로 한 4에서 4.2 정도가 신품의 미리수로 보이네요. 235, 4018 M 퍼포먼스 기본 사이즈입니다. 이게 타이어가 서킷 인제 스피디움 기준 7세션 탄 타이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1.2 정도가 깎여 나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타이어가 많이 깎여 나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솜털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타이어도 지금 이거는 스페어용으로 쓸 타이어인데 지금 이쪽은 2.1, 이쪽은 2.6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안 2.1, 2.6. 이거는 S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여기 신품 타이어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D가 현재 2.7에 2.8. 그리고 조수석 D가 2.8에 2.7입니다. 앞 타이어는 지금 4.0에서 4.2mm 남아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화, 수, 목, 금, 토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이제 김학겸 선수한테 강습을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에 세션 주행을 좀 더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서킷이라는 것도 제가 올해만 지금 11월에 가면 11월이 곧인데 벌써 세 번째 가는 거거든요. 타이어 값도 타이어 값인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올해는 인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을 갔는데 내년에는 인제는 한 번만 가고요. 저기 영암은 뭐 많이 가면 2번 내지 3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인제가 이번에 가니까 이제 탁송비가 김포공항까지 왕복 한 70만원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66만원인가 67만원인데 이제 카드로 해서 몇 프로가 더 붙어서 71만 5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항공료, 뭐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타이어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면서 즐기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좀 더 가정에 충실을 해야 하고 하는 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무죠, 임무. 네, 그래서 아마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가는 게 무리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다니고 내년부터는 조금 적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킷, 즉 트랙이라는 곳은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차 세팅하는 거는 언제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호호호. 서명을 해주세요. 영수증 준비하세요? 이용해 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네, 차량 금방 빼드릴게요. 네? 썰포지 4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공항으로 가야 돼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공항 가는 길인데요. 썰포지로 바꾸고 차를 타고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PS4에서 낄 때는 잠시 몰랐는데 썰포지는 진짜 이 타이어 노면 소음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그래도 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이드클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제 스피디움에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여정 중에 마지막 전날인 8일에 5세션에 들어가서 1분 56초 베스트랩을 찍는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ESC는 오프가 아닌 스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환호성이 굉장히 크니까 마지막에는 소리를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이드클립입니다.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일주일 정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도 오늘부터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왜 윈터 타이어를 끼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타이어 종류는 사계절 타이어, 썸머 타이어, 윈터 타이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계절은 이제 우리 썸머 타이어, 여름용 타이어보다는 조금 스포츠 주행성이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사계절을 커버링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윈터 타이어는 말 그대로 겨울용 타이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은 빙판에는 이 윈터 타이어를 안 끼거나 아니면 그 썸머 타이어를 꼈을 때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의 후륜 구동 차량들은 방금 영상과 같이 후륜, 즉 뒤쪽에 구동축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썸머가 껴져 있거나 아니면 트레드가 다 된 타이어, 이런 타이어를 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바퀴가 계속 헛 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찰력이 없어서 이 땅을 움켜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마찰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차가 앞으로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이제 브랜드 차량들을 보면 BMW나 벤츠 계열들이 후륜구동 모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외제차들이 겨울이 되면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이제 오르막길을 못 오르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나 기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륜 구동 기반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11월부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추워지기 때문에 한 윈터를 그쯤부터 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부터 윈터 타이어를 껴서 한 3월 정도까지 윈터 타이어를 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윈터 타이어가 이제 적정 온도가 어느 정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냐면 7도, 영상 7도부터 컴파운드가 아주 윈터 타이어 성능이 좋아지고요. 7도 이상에서는 좀 컴파운드, 그러니까 고무 자체가 좀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 이제 윈터 타이어를 껴야 집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행선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윈터 타이어의 수명은 트레드가 다 될 때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윈터 타이어를 한 세트를 구비를 해서 각 겨울마다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윈터 타이어 한 세트의 가격은 일반 승용차나 경차의 기준은 한 세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정도 할 거고요. 일반 정도 사이즈의 승용차는 한 5, 60만원 선, 그 다음 19인치나 18인치 이상의 모델 경우에는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선, 그 다음 20인치 이상은 아마 100만원에서 120만원 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본 타이어라든지 제가 끼고 있는 타이어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이제 브랜드나 각 이제 판매점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윈터 타이어가 굉장히 돈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상 저도 오늘 빙판인 길을 제 아반떼 N 차량으로 다녔는데 윈터 타이어를 꼈을 때의 이 느낌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윈터 타이어를 아직 안 끼셨다고 하면은 시즌이 사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많이 보면 두 달에서 뭐 세 달 정도인데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이제 고속도로의 뭐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와이를 하기 위해서 윈터 타이어를 꼭 장착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특히 후륜 모델의 경우에는 꼭 윈터 타이어를 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실 때 보통 휠을 한 세트를 더 구비해서
이렇게 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무라는 특성 자체가 사실 이제 수년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탈착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찌그러뜨렸다가 다시 피고 하니까 좀 수명이 나빠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한 세트를 구비를 하셔서 그냥 1대1로 맞교환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타이어를 보관했다가 이제 다시 그걸로 갈아 꼈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처를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윈터 타이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타이어 대리점에서는 윈터 타이어를 구매하면 교체라든지 보관 등은 거의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기존의 거래처라든지 이런 곳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 차량에 맞는 윈터 타이어를 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반 승용차 2대의 윈터 타이어를 꼈고 SUV 모델에는 그 컨티넨탈의 DWS 06 플러스를 타이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DWS 모델로 타이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강원도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계신 분들은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윈터 타이어를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올해 이제 24년도 모델로 25년 1월이니까 생산을 끝났거든요. 벌써 윈터 타이어는. 그래서 24년도가 최근 연식인데 24년도로 구매를 못한다고 하시면 인터넷에 22년도나 23년도 모델 윈터 타이어를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더라도 이제 전화를 하셔서 실내 보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비나 눈, 햇빛을 맞지 않은 타이어라면 전혀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추천드리는 연식은 23년도 정도까지 구매를 할인을 잘 받으셔서 구매하셔서 윈터 타이어를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터 타이어는 결론적으로는 겨울에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생각보다 빨리 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차에 하나의 차량을 구매를 하면 그 차의 생애 중위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많이 길면 7년에서 8년 정도 보는데, 어쩌면 그 하나의 윈터 타이어 세트로 5년에서 8년까지 커버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8년으로 나누면 그 금액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 8만 원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8년으로 나누고 그 월수를 다시 이제 금액으로 낮추면 이게 정말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를 이제 장착을 하시고 좀 겨울에도 안전한 운행 드라이빙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 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레카에 끌려가는 차량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이제 윈터 타이어 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느낌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클립입니다. 앞전에 제 영상인 아반떼 1년 타며 그리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 편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반떼 N을 타기 전에 처음으로 N을 접한 거는 벨로스터 N을 처음 접했었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이 좋게도 5,000km 탄 매물을 제가 가지고 와서 차량을 타보았습니다. 이 벨로스터 N 브랜드를 처음 타면서 N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에 현대에 감사하며 지금도 아반떼 N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우리가 아반떼 N을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옛날에 멋모르고 BMW 5 시리즈를 한 5년 정도 탔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직진에서만 좀 빠르게 달렸지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로스터를 타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인제 스피디움에 직접 차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제 이 희열과 쾌락과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인생에서의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흔히들 라반떼인을 타고 막 우리 공도에서 엄청 쏴 달리잖아요. 뭐 고속도로에서도 쏘고 일반 도로에서도 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서킷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서킷에서 진짜 차를 잘 타야 우리가 차를 잘 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반떼인 자체도 차량의 일반적인 스포츠 성능이 너무나도 좋아서 도로 사이에 칼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말 차량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서킷에서 한번 자신의 차량을 한계를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인을 보통 할부로 많이들 사시는데요. 할부로 사는 건 그렇다 쳐도 이게 유지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아반떼에는 47리터의 기름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가로 했을 때는 47리터를 가득 넣는데 6만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한 69,000원, 보통 7만원 조금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풀탱크가 차게 되는데 이 풀탱크가 찼을 때 정말 연비 운행을 했을 때는 한 400km 정도, 트립상 445km에서 450km가 나오는데 정말 연비 운전하면 400km, 조금 떨어지면 350km, 그리고 아주 세게 밟으면 풀탱크 기준으로 한 200km에서 150km 정도도 탑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킷에서 탔을 때는 연비가 보통 최소 2km에서 많으면 한 4km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풀탱크 기준으로 40km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정. 이제 풀탱크 기준으로 40리터니까 근데 이제 기름이 반 조금 떨어지면 이제 코너 같은 데 가면 이제 연료를 못 빨아들여서 주행을 못 하니까 이 한번 서킷에서 한 세션,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타려면 동계에는 25분이고요. 한 기름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대략 한 고급류 기준 한 35,000원 정도, 20리터 보통 채우면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한 4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서킷을 탈 때 기름도 만만치 않고 일반 공도에서도 재밌게 쏘면서 달리면 기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1000km 정도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아반떼인을 정말 정말 재밌게 탔을 때는 뭐 한 번 주에 200km 정도 잡고 그렇게 하면 기름값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반떼 N 같은 좀 이렇게 좀 튜닝이 되거나 좀 튀는 차량들을 탈 때 가장 좋은 나이대는 20대 중후반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30대 초중반 이 정도가 아마 가장 좋은 그런 나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초반, 이제 2살, 만 32살이니까 초반에 속하죠. 예, 저는 이제 M 브랜드를 29대부터 탔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디 가서 미팅 가거나 할 때도 이 아반떼인을 타고 다니는데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한 마지노선은 37으로 잡고 있거든요. 37에는 911로 차량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타기가 좋을 것 같고 한 40줄이 넘어서 아반떼인 타기에는 조금 이제 뭐 퍼블이나 튀는 색깔들은 좀 지양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께서는 아반떼인을 후에 출고하시면 검은색이나 뭐 화이트 아니면 제가 타고 있는 메타블루 펄 같은 컬러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매체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니르부르크링 서킷을 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인캠 영상을 보면 보통 한 50대에서 60대 혹은 70대 되시는 분들도 서킷을 즐기시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이제 나이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제 아반떼 타시는 분들이 공도에서 아무래도 좀 칼치기라든지 과속도 많이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아반떼 N이나 벨로사 N 혹은 N 타시는 분들께서 좀 지양을 해주시면 이 차량의 선입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반떼는 스포츠 주행을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년에 16만 킬로의 보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 보증을 연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7년에 16만 킬로 동안 저는 무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는 이제 서킷에서 일어난 이제 결함이나 혹은 제가 N 대회 혹은 대회를 나가서 차량의 결함이 발생해도 모두 다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아반떼 N이라는 차량에 대한 성능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반떼 N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안녕하십니까, 골드 클립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N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시각과 편견,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한 10분 아니면 5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는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면 되고요. 뭐 영상은 뭐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음성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아반떼 N 과연 어떤 차일까요? 제가 2024년 2월 2일에 출고를 해서 벌써 2025년 1월 3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18,000km를 주행을 했고 이 차량으로 서킷은 제가 3월, 9월, 11월 3번 다녀왔고 뭐 충분히 타보고 서킷에서 타보고 이렇게 논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3,800만원 가량에 출고를 했는데요. 이 가격에 이런 차 살 수 없습니다. 타보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타본 분들은 이 차를 절대적으로 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다양한 차를 타보았습니다. 뭐 M3, 뭐 M4, 제가 뭐 직접 소유해본 차들은 아니지만 동승도 해보고 운행도 해본 차들이 꽤 여럿 있는데요. 뭐 911도 있고. 근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911 같은 경우에는 5대에서 6대, 뭐 많게는 뭐 옵션에 따라서 7대까지도 더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이런 차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아반떼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 소리만 크고 방방거리는 게 시끄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폄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타보시면 아마 뭐 극락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차는 가히 없다고 봐도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보증을 7년에 16만 킬로로 다 설정을 해두었거든요.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이거 보증 연장하는데 70만원인가 8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4년에 보통 무제한 키로수 보증이 되는데 이 다음에 보증 연장을 할 때마다 3년에 620만원이었나? 그러니까 월 환산하면 36개월에 19만원씩 결론적으로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680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반떼 N이라는 차를 뭐 물론 뭐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아주 잘 이렇게 뭐 신사처럼 부드럽게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은 게 현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반떼 N을 타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혈기왕성한 분들이 타다 보니까 좀 공도에서 고속도로에서 많이 이렇게 좀 쏘고 밟고 하는 경향이 있는 차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대한 뭐 제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허나 이제 아반떼 N이라는 차량은 제가 1년 동안 타보니까 너무나도 좋다. 정말 극찬을 해도 될 차다. 그리고 이게 현대라는 우리 국내 회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도 굉장히 많이 다녀온 편이고요. 뭐 이제 단기간에 많이 타다 보니까 뭐 자잘한 결함도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서킷을 타기 위해서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제 부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빨리 잡혀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블루엔즈에 가서 다 수리를 받거나 보증을 받았던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이나 수리 같은 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보통 접수를 해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정말 블루엔즈 쪽에서 너무 바쁘다 싶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놔두고 갑니다. 차를 놔두고 가면 그 틈틈이 시간대에서 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아반떼라는 브랜드가 정말 좋고, 뭐 아반떼 일반 아반떼 말고요, 아반떼 N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아반떼에서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이쁘고, 람보르기니 서울 전시장에 갔을 때 오라칸 테크니카도 보고 STO도 보고 했는데 전면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멀리서 눈 좀 감고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오라칸 STO를 타고 오신 지인분도 오라칸 STO를 지인분께서 타고 오셨는데 인제에서 봤던 그 형상이랑 아반떼 N도 굉장히 이 라이트라든지 앞범퍼 디자인 형상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한 아반떼에 비해서 한 10몇 배 나는 차죠. 10몇 대를 살 수 있는 차긴 한데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좀 그런 게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이랑 서킷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서 영상들이 올라가고, 그다음 쇼츠도 올리고 있는데 아반떼는 이번에 카푸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살짝 올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반떼를 타신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아반떼에 모든 걸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아반떼를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가 서킷만 가고, 그러니까 제가 대회를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타이어 값에 몇백만 원을 썼고요. 엔진 오일은 제가 7번인가 갈았고, 미션 오일도 3번인가 4번 갈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앞뒤 해서 한 100만원 이상 쓴 것 같고, 패드만 해서 100만원 이상 쓰고, 디스크는 이번 앞뒤 2번씩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1년 유지비가 아반떼 N이 보통 유지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비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반떼 N 타시는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좀 공도나 이런 데서 차 많을 때는 좀 살살 달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버리면 이 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N을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안 타고 있어, 이게 시승차도 잘 없거든요, 아반떼에는. 그래서 주변에서 좀 타고 싶거나 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옆에 동승시켜 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정말 타고 싶으시면 그냥 내가 직접 운전 해도 되냐고 이야기하고 타시고, 사고 나면 차값 그냥 물어주십시오. 아니면 새 차 사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차 운전대 빌리는 거지, 그 정도 깜냥도 안 되는데 차 운전대는 빌리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동승만 좀 옆에 한번 타서 차 느낌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를 하면요, 아반떼에는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자질구레한 카본이라든지 이런 옵션 넣지 않은 순수한 그냥 차인 상태고요. DCT로 출고하실 경우에는 전자장비는 다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동으로 하실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옵션만 넣어서 출고를 하십시오. 절대 카본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아반떼에는 페라리나 이런 거면 잘 모르겠지만 아반떼에는 전혀 의미 없고요. 그리고 아반떼를 사신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눈 감고 할부로 지르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들이니까 그 정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 N이 GDI 엔진 자체가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슈프풀, 그러니까 이 아반떼 N 순정 오일이 보통 세트에 오일 필터, 에어 필터 하면 한 5, 6만원,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사가지고 공임나라나 가까운 뭐 정비소 가서 갈면 보통 공임비 2, 3만원 정도 받으니까 그 정도 받고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르쉐 911 엔진 오일은 약 한 55만원 정도 센터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5번을 갈아도 포르쉐 911 한 대에 가는 가격도 조차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차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 뭐 하단에 아반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아반떼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분들,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마음껏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아반떼를 안 타보고 다 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 좋은 차 맞고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 수 없겠죠. 이게 인제에서 타보면 포르쉐 뭐 911 일반 노멀 모델이랑 별로 초가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베스트 랩 찍은 게 56초인데 포르쉐 노멀 모델들이 진짜 잘 타면 5초 4초? 그냥 기본적으로 타면 55초 6초 대니까, 뭐 이거 제가 포르쉐로 서킷을 동승만 해봤지 타보진 않았는데, 4S나 S 모델은 좀 더 빠른데 그냥 노멀 모델은 아반떼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25년 1월 3일에 오후 11시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우리 현대 기아차의 이 성능과 아주 이 무궁무진한 이 잠재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 그 후속작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아반떼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델이니까 이 다음 아반떼 N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인제 갔을 때 현대 연구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었는데, 아마도 N 후륜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개발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들은 내용이라 엠바고라든지 뭐 언오피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 나이가 32살이니까 만으로 32살인데, 제 나이 37에는 911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더 이 양스러움을 즐기기 위해서 N 모델들을 좀 탈 예정인데,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7년에 16만 킬로를 보증을 뭐 엔진부터 해서 미션 모든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차를 그때까지 안 바꿔도 되는데, 만약에 아반떼 N 뭐 풀체인지에서 또 N이 나오거나 아니면 후륜 모델 아반떼 N이나 아니면 뭐 후륜 M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로는 한 번 더 갈아탔다가 포르쉐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클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클립입니다. 앞전에 제 영상인 아반떼 N 1년 타며 그리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서 2편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반떼 N을 타기 전에 처음으로 N을 접한 거는 벨로스터 N을 처음 접했었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이 좋게도 5,000km 탄 매물을 제가 가지고 와서 차량을 타보았습니다. 이 벨로스터 N 브랜드를 처음 타면서 N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에 현대에 감사하며 지금도 아반떼 N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우리가 아반떼 N을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옛날에 못 모르고 BMW 5 시리즈를 한 5년 정도 탔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직진에서만 좀 빠르게 달렸지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로스터를 타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인제 스피디움에 직접 차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제 이 희열과 쾌락과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인생에서의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흔히들 라반떼인을 타고 막 우리 공도에서 엄청 쏴 달리잖아요. 뭐 고속도로에서도 쏘고 일반 도로에서도 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서킷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킷에서 진짜 차를 잘 타야 우리가 차를 잘 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반떼인 자체도 차량의 일반적인 스포츠 성능이 너무나도 좋아서 도로 사이에 칼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차량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서킷에서 한번 자신의 차량을 한계를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인을 보통 할부로 많이들 사시는데요. 할부로 사는 건 그렇다 쳐도 이게 유지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아반떼인은 47리터의 기름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가로 했을 때는 47리터를 가득 넣는데 6만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한 69,000원, 보통 7만원 조금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풀탱크가 차게 되는데 이 풀탱크가 찼을 때 정말 연비 운행을 했을 때는 한 400km 정도, 트립상 445km에서 450km가 나오는데 정말 연비 운전하면 400km, 조금 떨어지면 350km, 그리고 아주 세게 밟으면 풀탱크 기준으로 한 200km에서 150km 정도도 탑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킷에서 탔을 때는 연비가 보통 최소 2km에서 많으면 한 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풀탱크 기준으로 40km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정. 이제 풀탱크 기준으로 40리터니까 근데 이제 기름이 반 조금 떨어지면 이제 코너 같은 데 가면 이제 연료를 못 빨아들여서 주행을 못 하니까 이 한 번 서킷에서 한 세션,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타려면 동계에는 25분이고요. 한 기름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대략 한 고급류 기준 한 35,000원 정도 20리터 보통 채우면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한 4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서킷을 탈 때 기름도 만만치 않고 일반 공도에서도 재밌게 쏘면서 달리면 기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1000km 정도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아반떼인을 정말 정말 재밌게 탔을 때는 뭐 한 번 주에 200km 정도 잡고 그렇게 하면 기름값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반떼N 같은 좀 이렇게 좀 튜닝이 되거나 좀 튀는 차량들을 탈 때 가장 좋은 나이대는 20대 중후반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30대 초중반 이 정도가 아마 가장 좋은 그런 나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초반, 이제 2살, 만 32살이니까 초반에 속하죠. 저는 이제 M 브랜드를 29대부터 탔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디 가서 미팅 가거나 할 때도 이 아반떼인을 타고 다니는데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한 마지노선은 37으로 잡고 있거든요. 37에는 911로 차량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타기가 좋을 것 같고 한 40줄이 넘어서 아반떼인 타기에는 조금
이제 뭐 퍼블이나 튀는 색깔들은 좀 지향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께서는 아반떼N을 후에 출고하시면 검은색이나 뭐 화이트 아니면 제가 타고 있는 메타블루 펄 같은 컬러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매체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니르부르크링 서킷을 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인캠 영상을 보면 보통 한 50대에서 60대 혹은 70대 되시는 분들도 서킷을 즐기시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이제 뭐 나이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제 아반떼 타시는 분들이 공도에서 아무래도 좀 칼치기라든지 과속도 많이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아반떼 N이나 벨로사 N 혹은 N 타시는 분들께서 좀 지향을 해주시면 이 차량의 선입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반떼는 스포츠 주행을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년에 16만 킬로의 보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 보증을 연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7년에 16만 킬로 동안 저는 무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는 이제 서킷에서 일어난 이제 결함이나 혹은 제가 N 대회 혹은 대회를 나가서 차량의 결함이 발생해도 모두 다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아반떼 N이라는 차량에 대한 성능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반떼 N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